지난밤 11시쯤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타고 있던 12명의 선원 중에 3명은 구조됐지만 9명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생존자는 어선이 출발할 때부터 기우뚱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최윤수 기자입니다. 구조대를 태운 배가 뒤집힌 어선으로 갑니다. 어선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손을 흔들고 구조대는 선원들을 구하려고 밧줄을 던집니다. 어젯밤 11시쯤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12명이 탄 어선이 뒤집혔습니다. 사고 직후 선원 3명은 뒤집힌 뱃바닥에 올라타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선장과 기관장 등 9명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은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해경과 해군 선박 총 64척과 항공기 12대 등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사고 어선은 현재 전복 지점에서 북동쪽으로 6.75km 떠내려가 뒤집힌 채 물에 떠 있습니다. 6명은 해상에 빠진 것으로 파악되고 나머지 3명은 선내에 있을 것으로 선원의 진술을 통해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선내 수색은 14회 실시하였습니다. 생존자는 어선이 출발할 때부터 기우뚱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출발했을 때부터 배가 약간 좌측으로 굴렀어요. 한 5도 정도. 3시간 정도 항해를 했는데 베트남 선원이 침실에 물이 이렇게 샌다고 기관장한테 이야기를 했나 봐요. 내려가 보니까 그때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해경은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는 한편 크레인선을 보내 사고 어선을 인양할 예정입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그럼 지난밤 수색 현장에서 해경과 함께 선원을 구조한 민간 어선의 이형근 선장을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선장님 나와 계시죠? 네, KMC 해운 광양 프론티어 선장 이형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소식을 듣고 거의 바로 사고 현장으로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고 현장은 저희가 연락받고 갔을 때 주위에 아무것도 없고 불빛도 없고 물표만 하나 이렇게 찍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장님, 이제 배로 선원들을 구조하셨는데 당시 생존자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예,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배는 전복된 상태였고 전복된 위에 3명이 이렇게 승선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사고 해역을 자주 운항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암초가 있거나 위험물이 있고 좀 위험한 지역인가요? 없고 어장들이 좀 많고 그물들이 많고 어선들이 작업을 많이 하는 구역입니다. 그럼 곧 이어서 이제 해경이 도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조 작업은 그 뒤로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예, 저희가 일단은 3명을 도착해서 거의 바로 이렇게 구조를 했습니다. 평상시에 저희가 인명구조 훈련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숙지가 잘 돼 있어서 수달내게 이렇게 빠르게 구조를 했습니다. 구조를 하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본선에 올라왔는데 상당히 이렇게 저체온 상태라서 이렇게 뜨거운 물로 목욕도 좀 시키고 담요 덮고 맨발로 올라오고 젖은 옷이라서 다 벗기고 본선 옷으로 두꺼운 옷으로 감싸고 마사지하고 이랬지만 이렇게 대화가 될 정도로 호전이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지금 선장님께서는 현장을 떠나신 상태인가요? 네, 그래갖고 구조를 하고 나서 물어보니까 12명이 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뒤에 혹시나 생존자가 있을까봐 있다고 또 판단도 했고요. 그 당시는. 그래서 그 뒤에를 계속 수색하는 와중에 해경대에 도착해서 구조원들 해경선에 넘기고 계속 그 뒤에서 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3시간 정도 더 수색하는 와중에 배들이 여러 척이 왔습니다. 해경선들이 여러 척 오고 헬기 2척 와서 조명탄 쏘고 환하게 밝혀주시고 그래서 같이 수색을 했는데 그 이후로 배들이 너무 많이 와서 저희 배는 대형선이라 계속 같이 이렇게 수색하는데 방해가 되고 저희가 스크류 와류가 좀 쏘고 상당히 많이 셉니다. 대형선이다 보니까. 그래서 통제선한테 연락을 하고 그리고 통제선에서 저희는 조금 빠져도 되겠다 해서 그 당시 그 수색 구조장에서 빠져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큰일 해주셨는데요. 이형근 선장을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고가 난 지 20시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실종자 발견 소식은 추가로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목포 해경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영재 기자, 현재 구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해경은 현재 실종자들이 해상에 6명, 배 안에 3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가 기울어질 당시에 기관실에서 3명이 물을 퍼내고 있었고 선미에 6명이 있었다는 진술 때문인데요. 해경은 바다를 9개 해역으로 나누고 64척의 함정과 12대의 항공기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군과 특수부대 등 잠수사 58명을 동원해서 수중 수색도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가 뒤집힌 상태로 물 위에 떠 있어서 수색이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네, 수중 수색으로 조타실 안까지 들어가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기관실까지 가려면 더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서해안 특유의 펄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데다가 통발 3천여 개가 배 안팎을 휘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해역이 이름난 어장이다 보니 바다 안으로 그물이 많아서 수색 작업이 어렵기도 한데요. 현재는 이 배 바닥이 위로 들린 채 떠 있는데 더는 가라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기 주머니를 달아놨습니다. 위로 뜬 배 바닥에 구멍을 뚫으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중 구조로 돼 있다 보니 어제 밤부터 작업했는데 아직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양 결정이 하루도 되지 않아서 나온 거라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색 작업이 어렵다 보니 인양 결정이 바로 났습니다. 이 크레인선이 오늘 오후 2시쯤 사고 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1시간 뒤인 오후 7시쯤에 현장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도착해도 사고 현장이 너무 어두워서 작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오후는 돼서야 인양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경은 조류나 날씨를 좀 봐야 하겠지만 이르면 이틀이나 사흘 정도, 늦으면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원인으로 추정되는 게 있습니까? 네, 아직 원인을 말하긴 이릅니다. 이 배가 작년 4월에 만들어진 새 배입니다. 배에 구멍이 났을 가능성보다도 배관이나 엔진이 멈추면서 배가 기울면서 물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더 큰 겁니다. 인양 후에 이 부분을 더 조사해서 밝힐 계획인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충분한 지원을 할 테니 모든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해양경찰서에서 JTBC 정영재입니다.